석강수 오주입니다. 이제 사실 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브로셔 보시면은 앞에 뭐 장애 수능이죠. 관련된 거 조금 넣어놨고, 이제 현장에서 그 당시에 바로 응시했던 친구들, 그 날에 이제 연구원들이 우연찮게도 이제 5명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3명이 저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고 수능을 보러 갔었더라고요. 이제 1명은 정말 이제 약간 목적을 가지고 봤고, 2명은 재밌다 이러면서 본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이 수능 수학을 다시 풀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들 나왔을 때 빨리 이제 이 실시간 소감 좀 얘기해 달라 라고 해서 제가 받아 놓은 거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조금 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관해서는 조금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고3 수업에 관해서 뭐 장황하게 길게 뭐 얘기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계속 이제 대치다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송파다원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고, 지금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인고 학교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제 학생들 다 부모님들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또 이렇게 설명회까지 오셔서 또 일요일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은 일요일날 1시부터 5시 이렇게 주 1회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당연한 거예요. 기출 EBS, EBS 이제 당연히 이게 내신 준비 강의인데 근데 제 고3 수업은 어쨌든 모토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서 쉽게 진행되는 수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2학년 때까지 미적분 안 돌려봤는데 이번 겨울에 미적 1회차를 딱 돌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3학년 1학기 내신을 확실하게 준비할 때 차근차근 처음부터 개념 친절하게 하다가 문풀 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개념을 다시 정리하긴 하지만 당연히 2바퀴 이상 돌았다는 걸 전제로 하며 문풀 자체에 집중하는 강의입니다. 애초에 주 1회차이기 때문에 회차가 많지도 않아요. 시험 전까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고3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 내신 전날에 직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그렇게 하기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떠나서 고3은 전날 하는 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전주 주말에 불러서 자리 한번 컨텐츠 쫙 주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바로 전날에 이제 직보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 수업이 뭐 3학년은 사실 이제 보인고 수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시간 자체는 거기 조금 맞춰서 가기는 할 거예요. 이제 내신 휴강 그리고 다시 재개강. 근데 이제 송파적인 이제 시험 기간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일단 거기에 조금 맞추게 된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EBS를 이제 엄청나게 정리를 합니다. EBS 계속 풀어야 되고 수능 특강 많이 풀어야 되고, 실제로 뭐 근데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죠. 기출,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EBS 여기서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당연하게도. 왜냐면 3학년 내신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수능 잘 보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던 어디 사설에 숨어있는 별로 이상한 주제 이렇게 끌고 와서 시험을 내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요것들 굉장히 많이 정리하면서 아이들 뭐 이제 그 수능 준비 강의를 이제 여러 개 듣고 있겠죠. 하면서 어떻게 체화했을 때 그런 스킬들 모르면 알려주고 계속해서 그거 써먹게 시키고 좀 심화 트레이닝 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제작문항인데, 이제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예전에 제 학생들은 이번에 합격했는데 이제야 좀 볼 텐데, 아이들 수투내신 할 때는 1절 조금은 바빴었지만 이제 연구소에서 막 제작하고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이번 3, 4월에 이제 출판할 예정입니다. 뭐 이게 뭐 돈이 되겠냐 싶지만 일단 제 작업물로서 한번 이 결과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 거고요. 문항들이 꽤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거는 만들지도 않고 만들어도 또 평가가 별로 폐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작 문항만으로 근데 하면은 어차피 약간 이 제작자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너무 이것만 해도 시험 준비에서 좀 방향성에서 벗어나니까 적절히 섞어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뻔한 소리인데, 자, 미적분이 일단은 수능에서 이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좀 설명이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상충되는 말도 많이 듣고 하셨을 텐데, 저는 철저하게 제 의견을 얘기 드리면 뭐 대부분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재수생이랑 현역이랑 제일 많이 차이는 게 당연히 미적이거든요. 당연히 미적이고, 그리고 이제 공통까지 뭐 이번 다가오는 수능에서 26수능에서 공통이 어려울 거냐 미적이 어려울 거냐 뭐 그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계속 선택 영역에서 어렵게 된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이 미적이 8문제잖아요 뒤에. 근데 이제 최초의 4문제 그 100점 낮은 거는 1회차만 돌린
거의 뭐 중학생도 맞출 수 있을 정도. 이 공식만 익혀도. 그러니까 점수 먹어라 이 정도의 문제고 실질적인 진짜 문제 뒤에 4개인데 여기서 이제 2개 이상을 맞추게끔 해야 이제 안정적인 1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로 그걸 힘들어해요.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 재수생이랑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제 현역들은 3학년 1학기가 끝나야 한 바퀴가 돈 거고 재수생들은 이미 그 전부터 쭉 돌리고 공통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요. 네. 그래서 경험 자체가 되게 적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 공통을 안 하시면 안 되지만 예, 학생들이 이제 미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신유형 대비가 먼저냐 기출 분석이 먼저냐 당연히 기출 분석이죠. 신유형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제작 문항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사설이 엄청 흐르거든요. 사교육 시작이.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기출은 이제 보니까 답이 떠오르잖아요. 이 문제 보는 순간.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제 넘쳐 흐르거든요. 애들 지금 막 쌓이고 있을 거예요. 아직 못 푼 게. 수능 끝나면 막 와 이만큼 되고 못 푼 게 절반 있고 뭐 당근에 올려요 판다고. 근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리고 주변 애들이 이걸 다 풀고 있으니까 되게 불안해요. 나도 이걸 안 풀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이런데 다양하게 많이 푸는 건 좋은데 무조건 기출이고요. 기출이 이제 당연히 답이 떠올라요. 몇 번 보면 답이 떠오르는데 그 모든 과정의 흐름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 문제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보니까 이거 답 뭐였지? 대충 과정 뭐였는데 이게 아니라 흐름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설명하라고 하면 바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 문제는 그냥 건너뛰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신유형이라 해봤자 기출에서 섞어서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잘 안 돼 있는 상태로 신유형 잘 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사실 얘기하는 게 미적 내신이라고 지금 얘기해놓고 미적 수능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강의도 미적 내신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미적 수능까지 좀 결과 좀 받아보자 이거를 모토로 하는 강의라서 그렇고요. 사실 그 미적 내신과 미적 수능에 대한 준비가 뭐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흐름대로 가되 내신 준비니까 EBS 비중이 좀 많이 높다 이거고요. 실제로 아이들 특히 남자애들 수학 좀 하는 친구들 수능 끝나고 물어보시면 EBS 풀었어? 하면은 거의 안 풀었 이럴 가능 거의 이래요 사실. 거의 이런데 근데 이제 내신 할 때는 어쨌든 이거 좀 많이 본다 이거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히 이러고 있겠죠. 이제 다양하게 푸는 거나 인강 많이 하는 거나. 근데 인강을 특히 아이들이 이럴 거예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한 걸 차근차근 이제 듣지 않지 않나요? 본인이 모르는 것만 틱 골라서 그 단원만 쭉 풀 건데 근데 아이들은 그 또 왜 다 하냐? 그 인강에 딸린 이제 교재들, 문제들을 또 많이 풀고 싶잖아요. 아이들 정말 잘 아마 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을 거고 정말 많이 풀어갈 거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많이 풀어가면서 가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수능 총 공부량의 절반은 수학이 맞죠. 자, 수학 강사를 한 소리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00%에서 50% 차지한 거에서 한 30%는 저는 미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공통이 약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공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25 수능 보고 드린 말씀이요. 이제 수능에서 사실 이제 미적 30번 이제 항상 전통적으로 어려운 자리였죠. 요즘에 28번 객관식 마지막에 자리를 내줬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30번이 이제 합성함수의 어떤 그래프 파악이 연속 3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차에 강사들이 이 올해는 진짜 안 나올 거다 이랬는데 또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일종의 어떤 스킬, 뭐 대치동 오등매 스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쉽게 풀 수 있는 그것들이 있었어요. 평가원에서 요즘에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스킬이 적용돼서 풀리는 거를 굉장히 피하려고 해요. 근데 또 그게 막상 피한다고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는 근데 자연스럽게 도구가 쓰여요. 그래서 막 배워왔던 도구들이 이제 안 중요하고 계산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도구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 도구 하나로 끝장나는 상황은 사라졌고 계산 자체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특히 아이들 수학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핵심 영역에 도달했으니까 다음 문제 풀자 아니면 계산 대충 뭉개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계산 계속 끝까지 하는 걸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 단순화된 풀이가 내신이든 수능 현장에서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냥 수식으로 쭉 밀고 가야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풀었지 싶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평소에 계산 그 방대하게 하는 연습했던 친구들은 당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자체는 이제 등한시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답 내고 넘어가고 답 내고 넘어가고 틀리면 계산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고 요거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했던 얘기고요. 평가원스럽다라는 말이 이제는 사실 뭐 잘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경향? 평가원 경향? 이것이 평가원이고 이건 사설스럽고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해졌다고 생각해요. 되게 실험적인 시도도 많이 했고 분명히. 네, 그래서 그냥 이제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 아이들 그 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평가원스럽다, 사설스럽다. 강사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제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제 그 끝이고 작년에 이제 2학년들 수능 다음 날 제가 이제 금요일이 무조건 2학년 수업 날이에요. 목요일이 무조건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다음 날, 수능 바로 다음 날에 제가 그 바로 해설하거든요. 애들 풀게 하고 해설 영상이고 그 미적 같은 경우에는 27, 30 이렇게만 풀어냈습니다. 네, 공통이랑 이게 해서 수업 스타일 어떤지 그냥 한번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이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